사전투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6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는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재보궐선거의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재보궐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투표소 3,459곳을 확정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의 94.2%인 3,260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3월 24일 사전투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6일 공포됨으로써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서는 사전투표의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기존에 게재 가능했던 사항인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관외 사전투표를 관할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동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함, 사전투표함, 재배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영상 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 개정사항은 관련 행정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예상 반영과 설치 등이 필요한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조사 공표해야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근로자 중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2일과 3일과 선거일인 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나 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현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2일 기준 총 12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3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4건으로 모두 40건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조치 현황은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공정보도 협조 요청 59건 등 모두 63건이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심의, 조치 내용은 경고 8건, 준수촉구 17건 등 모두 25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데요. 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3,459곳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3,459곳을 투표소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의 94.2%인 3,260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지만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는 등의 사유로 386곳은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의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위치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의 유권자는 3월 29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서도 투표소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유권자들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시도, 구시군,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 3자리 등 선거인의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선거일 투표소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선거인이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소 검색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내 투표소는 선거 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모바일을 포함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한 자막이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을 통해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4월 7일 선거일 투표만 남았는데요.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 후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